보통 연초에 뭔가 막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 세울 때 경매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올 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올 12월 달에는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이렇게 이제 한번 점검 받아보는 것도 하는 딱 그 스타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세미나 오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오지는 못했어요. 업무상도 그렇고 누가 있는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새내기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스파레주 36기 신입생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스파레주를 알게 된 건 한 2년, 3년쯤 된 것 같고요. 25기 선배가 있어서 그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 성함은 박시준이고요. 서비스박으로 유명하죠. 네, 서비스박이죠. 한 4년쯤 전쯤에 그분이 공부하시는 걸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승진 공부하고 있어서 승진하고 나면 같이 할 테니 나중에 좀 알려주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더 빠르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좋으신 분들, 동기들 만나서 또 이렇게 실습만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더 또 좋고요. 지금 작년에 근무할 때보다 또 근무 여건이 나아서 공부할 시간도 좀 낮고 그래서 지금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도 꼭 부자 되겠습니다. 그 가족분들 모두 가족이랑 우리 동기생들 대표님이랑 이사님 꼭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그거. 아니 갑자기 좀 전에 재민 씨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난다. 우리 시중 씨가 우리 재민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매 공부에 대해서. 야, 경매가 뭐야? 형 무조건 더러운 거 사면 됩니다. 그때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3년이나 됐어요? 네, 한 3년, 4년쯤 전쯤에 그때 겨울에 당직 근무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유튜브 이어폰 꽂고 보고 있더라고. 야, 너 뭐 하나? 형 경매하고 있어. 진짜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이거 형 나중에 내 좀 알아볼 테니까 그때 한번 하시죠.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야, 뭐 어떤 거 좋은 거야? 좋은 거 있어? 이랬더니 형 무조건 더러운 거 사면 완전히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서 뭐 알아야죠. 우리 시중치도 그 당시에는 그죠. 어쨌든 방송만 듣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잡고 하실래요? 마이크 이렇게 잡고? 가까이, 입 가까이. 네. 그때는 뭐라고 한지 몰라서 그래 나중에 알자 그러고서 말았죠. 그러고서는 또 시간이 흘러서 작년 말쯤에 여름쯤부터는 계속 시중이가 링크 보내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찍었던 거 보고 수익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걸 사게 되고 그때는 뭐 입대기라는 걸 시주사 입대기? 그런 걸 말하는데도 뭔지 몰랐었는데 지금 알 것 같아요. 이번 주 들어서 시세 조사 하면서 말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말꼬리를 이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있구나. 그게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야 되는 꼭 필요한 요소들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중이한테 많이 고맙고 다음에 좀 술 한잔 사고 좋아질 때 저도 같이 시중이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중이 제가 이제 다시 재기할 때 좋다. 이상입니다. 네. 자, 아이고 우리 시중이 동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재 기수에 우리 오늘 못 왔지만은 누구죠? 보라. 네. 보라 씨가 있는데 보라 씨의 그 이모하고 이모부가 그 33기잖아요. 그죠? 네.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고
아, 이 좋은 거는 조카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 너 경매 공부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라 씨가 드렸는데, 이제 직업이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인이 추천한다는 거는, 하고 지인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조차도 복이에요. 네. 경매 자체가. 그죠? 네. 우리 옆에, 네, 안녕하십니까. 36기. 자기 회사원, 뭐야? 이름이 좀 이름은 남재원이고요. 네,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제가 자기는 저거 얘기해줘. 자기 그 전기 기술자 자격증 있다 했잖아. 자기 그거는 자랑을 하란 말이야. 엔지니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격증인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뭐 기능올림픽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어서 그거 하나 믿고 직장도 들어왔고 번외로 뭐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벌긴 많이 벌었는데 이걸 재투자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이제는 손과 발로 뛰지 않고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가 곽 이사님의 그 조언에 힘입어서 가까이 이 마이크. 한 보름 만에 제가 결정을 했고요. 지금은 한 2, 3개월 대기하고 있다가 연초가 돼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그 등록을 하고 계속 1회독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1회독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속 제가 경매를 손을 놓을 때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론으로는 어렴풋이 좀 느꼈지만 그 느끼기도 전에 지금 또 실전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경야독이 뭐가 뭔지 주경야독이 되면서 선배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가셨다는 걸 너무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 못지않은 제가 되길 바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는 재원 씨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재원 씨가 나하고 첫 통화를 했었을 때 내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네. 엄마가 이제 한창 아프실 때. 그래가지고 그 엄마 거실에서 내가 간만에 왔으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재원 씨 통화하느라가 거진 1시간 동안 그 통화를 한 적이 막 있었어요. 네. 재원 씨 막 상황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막 경매할 수 있냐. 재원 씨 같은 경우도 돈을 좀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까먹어가지고 내가 투자할 여건이 못 되는데 경매를 먼저를 공부를 해야 되냐, 투자 여건을 만든 다음에 경매를 해야 되냐라고 그때 저한테 물었어요. 기억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게 투자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여건이 됐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그게 뭔 여건이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부하는 것부터 먼저 실력을 다듬고 계속 실력을 업데이트하면은 투자 여건이 딱 됐을 때 투자하면 된다. 이게 우리의 회사의 방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우리 재원 씨인데 전에 그 노엘 아파트 중간에 이제 인테리어 한번 할 때 마침 그쪽에 이제 바로 우리 노엘 아파트 근처에 구미에 살잖아. 노엘 아파트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한 5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가면 완전 동네잖아. 네. 그래가지고 같이 오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고쳐되는 부분 점검하면서 그때 도어락한 거 잘 달려 있는지 점검차 내려갔다가 같이 돌아다니니까 약간 그것도 있더라고. 우리 교육생이 그냥 전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써먹는구나. 나 혼자 그 15개를 인테리어 하고 있었는데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그 이상하잖아. 막 올라가당 내리당 할 텐데 우리 재원 씨가 같이 있으면서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 직구경도 가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야 이렇게 전국에 참 회원들이 많으니까 참 좋다. 근데 아까 우리 회원 중에 우리 그 재원 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지는데 지금 숯발해주 하단에 그 외등이 나갔는데 어떻게 고칠 줄 모르는데 뭐 와가지고 뭐 그냥 번개 맞아서 그러네 하면서 째까다 고치니까
결실이 된 거죠. 된 것 같아. 이게 동기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 그죠? 네. 자, 우리 옆에 핸드폰을 아니 그쪽에 건네줘요. 안녕하십니까.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해줘요. 네, 안녕하십니까. 36기 박종구입니다. 네. 나이는 오땡입니다. 땡 좋다. 네, 좋습니다. 10땡까지 살겠습니다. 너무한가요? 아니야. 뭐 이제 시작인데 뭐. 아, 이제 절반 살았는데 뭐. 그렇죠. 예. 네. 제가 그 경매를 가까이, 이거 좀 가까이 시작하게 줘요. 된 동기는 제가 5년 전에 그 협회에 실무 속성반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본사에 와서 배운 거죠. 현재 예, 본청도. 본사에서, 네네네. 근데 그걸 듣고서는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뭐 다른 데 쓸 일이 있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모아놨었거든요. 몰래. 네. 근데 이제 급하게 또 다른 걸 쓰는 바람에 잊어먹고 있다가 그 10월 달인가 초에 그 경매 그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그 경매에 관련된 그 여기 협회 건 아니고 다른 데 건데 뭐 소액 투자 뭐 토지 쪽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문득 협회 옛날에 속성반 들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망했나 안 망했나 검색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도 네. 그 협회장님 그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계속 채널이 3개인가 4개인가 되는데 다 이제 구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5년 전하고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조사는 다 했네. 네, 그래가지고 네. 야 이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시간이 지난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월 말에 그 부자 마인드 그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에 제가 다 읽어가지고 읽은 다음에 우리 이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일 저지르자. 그래가지고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종구님 전화했을 때 제가 스파레주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속성반에 5년 전에 공부를 했다 하셔걸래 네. 지금도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아니면 아예 등록을 하시려고 전화하셨나요? 그랬더니 네. 지금 당장 등록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네. 그때 그 5년 세월을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네. 투자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셨어요. 그죠? 후회가 그렇죠. 많다고. 그렇죠. 예, 그냥 5년을 진짜 빽한 거잖아. 그죠? 그렇죠. 빽했죠. 그때 만약에 그거 투자할 때 그때 공부할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뭐 자신보다도 그때 이게 PT 말고 네. 이게 한번 의뢰를 하고 또 뭐 2건인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컨설팅. 네네네.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네. 시기를 놓쳤어요. 다른 돈을 닦아 쪽을 쓰는 투자를 바람에. 하는 바람에. 예. 네네. 그래가지고 그 잊어먹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그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도 계속 한 해에 하나씩 따자 그래가지고 네. 그 자격증만 그 동안에 5년 동안 제가 4개를 땄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노후로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격증만 따는 아니 게 자격증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10개를 딴다는 거는 내가 그거 가지고 뭔가가 노후에 그렇죠. 그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수단이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자격증이 12개를 가지고 12개?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 나이 50대 중반에 그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 구직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할 건 아니고 구직 한 1000통 활동으로? 정도를 보냈는데 네. 면접 한번 보라고 연락 오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이 먹어서 자격증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경매가 길이다. 이거밖에는 없다. 네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섬찟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만둔 다음에 그 다음 직장 생활을 하려고 직장에서 또 직장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직장인을 딱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또 직장인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소방 안전관리자, 뭐 공인중개사도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 종구님은 자격증 12개나 했는데 한번 불러봐봐요. 뭐 있는지 마이크 다 대고 다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게? 예, 위험물 기능장이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술사하고 그 박사학위하고 레벨은 같은데 오. 근데 이제 기술사나 박사가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쨌든 뭐 레벨은 네네. 같은 레벨. 네네. 또. 그리고 이제 소방 설비기사, 예. 기계 전기, 예. 그다음에 건축 설비기사, 예. 보일러, 예, 그다음에 음. 운송 자격증, 네. 그리고 뭐 많아가지고 생각은 안 나는데 건축 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굴삭기, 포크레인, 포크레인, 예, 지게차, 포크레인, 지게차, 예, 굴삭기, 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몸뚱이로 해야 되는 거잖아. 몸은 그렇죠. 노세에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네. 그 굴삭기를 딴 이유는 2년 네. 전에 나이 먹어서 그 탄광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그 단순하게 바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냥 포크레인 바가지 실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편하겠다. 머리 안 쓰고. 그냥 작동만 하면 되니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따놓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네. 그 2년 전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학원이요, 그거는? 그 포크레인 학원. 네, 포크레인. 중장비 학원. 네. 근데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이제 그 네. 학원을 다녔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네네. 주로 은행장 했거나 뭐 지점장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왜 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따놓고 본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종군님 얘기 듣고 마이크 가까이. 같은 직장인으로서 공무원이긴 한데 철밥통이긴 하잖아. 저는 좀 편하게 살고 있구나. 나름 경매에 큰 수익 안 나도 큰 부담 안 느끼는 월급 받으면서 경매로 수익 나면 집사람이 일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60세까지는 그냥 출근만 하면 되니까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안 잘리니까 그거. 근데 지금 들으면서 어떤 직장인의 그 약간의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비애? 서러움?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무원 공부 시작한 거거든요. 공무원 되면 그래도 월급은 이제 따박 나오니까. 저 공무원 되기 전에 저도 공무원 되기 전에 6년은 노가다 남들이 하는 노가다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2년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했고 4년은 주류 배달 1톤 트럭에 소주 맥주 싣고 다니고. 내가 술집 할 때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는 4층 5층에 메고 올라오고 이러는 거. 지하에 나이트 있으면 같이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 나이트는 2톤이나 2.5톤이나 부르거든요. 1톤으로 안 가요. 한 번에 갈 때 뭐 한 번에 50개 100개씩 그냥 재니까. 짝으로 가야 되니까. 네. 비 오는 날 넘어져서 맥주 다 깨고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그때는 미래가 안 보였었는데 용접할 때도 월급은 많이 받았죠. 지금 그게 기술이니까 네. 용접사는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 용접은 지금 제가 받는 월급 13년 전에 마이크 가까이 좀 13년 전에 네. 제가 그 월급 받고 일했었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때요. 하루 종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조선소에는 그 배가 워낙 크니까 천장 뗄 때는 목이 이렇게 꺾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바다 갈 때는 엎드려서 하고. 벽은 편하죠. 벽에 이제 일자로 하면 되니까. 하루에 뭐 120m 많이 떼우면 120m를 용접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120m 평지가 아니에요. 그게 선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제가 했던 용접이 곡선. 그 파이프 용접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이제 올라타면은 다시 때가 빼서 찢어가지고 덮어서 다시 용접해야 되고
그거 참 어렵게 했었어요. 그럼 매달만큼 돈 뭐 30만 원, 20만 원 받고 근무 있는데 그 용접가스가 몸에 안 좋아서 대부분 오래 일 못합니다.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삼성에서 일하다가 현대에 뭐 1억 받고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용접을 잘 메꿔가지고. 아니, 용접 잘하는 사람. 그거를 내가 용어 알아. 비드라고. 비드. 쫙 뽑아내는 그 비드를 한 다음에. 기계보다 사람이 맞아. 용접 비드는 기계보다 사람이 더 일정하게 물 올라타는 거 빨리 끄집어 내리고 해야 되니 그게 손기술이거든. 물결무늬. 그죠, 맞죠. 제가 그때 그만두게 된 계기도 같이 저는 3명이 한 조였었는데 그 배가 한 척이 끝나고 파이프 들어갔었을 때 그 같이 일하던 형이 저보다 1살 많은 형들이 2명이었었는데 그 배가 이만큼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그 죽었어요. 그 형이 질식에서 가스에 2면을 안 열어주면 그게 질식이라는 개방이 안 돼 있는 거지. 이 정육면체에서 한 면만 개방이 돼 있으면 그거는 공기가 순환이 안 돼. 저쪽 열리고 이쪽이 다 열려야지 그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용접 가스가 이제 다 빠져나가서 용접이 안 되거든. 그냥 다 막아놓고 한쪽 막아놓고 하다가 저보고 그 가서 저기 자주 좀 가져오라고 자재 가지러 갔다가 그때 저는 운 좋게 살았는데 그 형들 둘이 죽고 아버지 저 전에도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좀 우울하기도 했고 그 참에 너무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공무원 돼 있었었는데 동생한테 오빠 출근하기 싫다 이러니까 가지 마라. 경상도 이제 너 뭐하노? 그러면 재수하던가. 알았다. 내일 올라갈게. 그리고 올라온. 서울로? 아니 이제 대구로. 대구로 와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재수학원을 갔더니 동생 가르쳐주던 재수학원 원장이 있어서 네네. 그분이 대학 간다니까 또 언제 공부해서 언제 대학 갈 거냐고. 차라리 그 마음 있으면은 공무원 공부하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돼서. 그 어쨌든 그 공무원 공부하는 계기가 그 선배들 2명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 사는 게 너무 그때 힘들더라고요. 쉬운 건 아니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냥 일반적 직장 일반인들 있는 직장은 미래가 좀 불투명해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또 그만두면 또 다른 직장 구해야 되고. 조선소의 그 하청업체였었거든요. 그 수주가 끊기면 그 회사가 문 닫고 다 가셔야 되고. 네, 완전 문 닫아 없어지는 거예요. 수주가 계속 끊기면. 그때 연락하던 그때 같이 동료가 몇 년 안 돼서 회사 문 닫았다 하더라고. 야,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우울해져. 그죠? 그렇죠. 우리 그 종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어차피 한참 그 나이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자격증 12개까지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야, 그 종구님도 지금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12개까지 자격증을 막 따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종구님 입장에서는? 저는 가까이, 이제 마이크 좀 다 가까이 좀 대 이렇게. 아니. 그 직접 대보세요. 네. 절박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자격증을 많이 가지면 준비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공부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소설책은 또 많이 읽질 않아가지고 말은 잘 못해. 기술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좀 얘기하라고 하면 밤을 샐 텐데 그 이게 조리 있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대화 같은 거는 사실은 어려워요.
자격증이 12개니까 뭐 포크레인, 뭐 굴삭기, 여기는 우리 재민 씨는 용접 기술 이러니까 나중에 건물 하나, 빌딩 하나 아예 짓는 게 낫겠는데? 그렇죠. 건축사 뭐 캐드도 해요? 뭐 도면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못 하고 그냥 그 수정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네. 지금 그렇게 자격증 12개 따서 지금 아까 오땡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아, 물 갖고 오셔도 돼, 가서. 오땡이 되셨다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만약에 내가 30대부터 땄어요? 아니면 40대부터 따기 시작했어요? 딴 거는 이제 고3 때부터 땄어요. 고3 때부터 쭈루루? 예.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거슬러 가가지고, 네. 내가 네. 정말 20대이다, 아니면 30대이다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또 자격증 따려고 그렇게 살 것인지 한번 아니죠. 여쭤보고. 경매. 아니, 진지하게 나는 뭐 했을 것이다. 약간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후회가 되죠. 그걸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줘봐요. 그게 가까이 하고. 이제 뭐 기술이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뭐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게 내 밥벌이는 하는구나. 그게 더 이게 나아갈 수 있는 발전되는 거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20대, 30대 경매를 알게 됐으면 지금은 커다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30대, 20대 재테크를 알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기술도 좀 따고 한 개 있는 것보다 한두 개 있는 게 더 나은 건 사실이니까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그렇죠. 직장 생활의 연장에서 또 다른 거 나중에 끝났을 때 또 다른 직장을 위해서 계속 자격증만 막 취득을 해놓으신 거잖아. 그렇죠. 12개까지. 네. 그 공부한 세월 동안 재테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 나이 때 그 얘기를 하면 사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20대, 30대 얘기하면은 잘 모르죠. 얘기를 해줘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깨달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종구님은 얼마나 절박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자격증을 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 화천이 고향인데요. 화전민. 예. 화전민은 아닌데 저희가 그 예전에는 네. 그 영화에서 보셨지만은 그 한포 사격, 그 대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지역인데 그 80년대, 80년대, 70년대 한 중반까지는 그 민가하고 뭐 군 그 구분이 없이 산에다가 이제 어떤 타켓을 만들어 놓고 사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냐면은 그 포 사격을 하면 끝나면 거기 가서 포탄을 주워다가 엿바꿔 먹고 그랬어요. 아, 포탄 주워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친구들 2명이 그 포탄 갖다가 엿바꿔 먹는다고 이렇게 망치로 쪼개다가 터져가지고 죽은 기억이 있거든요. 불발탄.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면은 저 그거 겪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소설을 쓰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맞아요. 봤거든요. 아직도 지뢰가 살아있는 게 지뢰가 있다면서요. 그 지뢰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 논 같은 데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 데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70년대니까 그 군부대에서 책임을 안 졌어요. 그 터져서 죽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절박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게 자격증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 이제 먹고는 살겠죠. 근데 맞아요. 문제는 후대가 문제죠.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더 그 밑에 내려가면 손자들, 그 가난을 되물려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현재 지금 자녀분이 계시죠? 네. 몇 살이세요? 22살하고 20살. 20살? 예. 그 지금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자격증 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절대로.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일단은 이제 아빠가 성공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네. 지금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직장 생활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네. 그 아빠가 성공하면 길을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격증 열심히 따라 소리는 안 하시고.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이걸로 하죠. 그 납두고 그쪽에서 세 명이 핸드폰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 자기 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스파레주 36기 곽승지라고 하고요. 얼마 전에 그 팟빵으로 컨설턴트 신입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신입 스파레주 36기생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화상으로만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아주 다들 헌칠하셔서 아주 까무라쳤고요. 까무라쳤다고 놀라서. 까무라쳤다고? 네. 그 방금 종구 삼촌이 얘기하신 거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저희 아빠가 얘기하셨거든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장 생활만 하면 이제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미래가 암울하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아빠도 경매 생각은 원래 계속 있으셨는데 계속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안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처음 토지를 투자하시고 나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돈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저는 원래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 준비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한 1년은 너 이거 공부하라고 막 돈 벌어야 되고 막 아니면 알바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 안 줄 테니까 이거만 본격적으로 해보고 너가 진짜 적성에 맞으면 계속하고 막 안 맞을 수 있잖아 혹시나 그래도 너가 나중에 사는데 사기는 안 먹을 거다 부동산. 네, 이게 스파레주비가 저는 제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이렇게 큰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되나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했을 때 이게 650이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너가 전셋집을 구하든 더 나이가 들어서 자가를 이렇게 하나 사든 그게 6,500이 될지 6억 5천이 될지 모른다. 그냥 이거 그때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경매를 처음 이제 배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 무지했지만 지금도 아직 잘 모르지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 이제 직업도 컨설턴트 쪽으로 들어왔고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삼촌들 얘기, 네. 뭔 얘기잖아. 내 나이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제 막 꿈을 꾸는 직장 생활 할 때, 네. 이게 삼촌들 얘기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생각이 막 들었어? 좀 인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복, 사람복. 근데 이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친구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부모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복이라는 게 큰 재산을 물려주고 뭐 엄청 이쁘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내 아빠라는 게 좀 인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종구 삼촌이 빨리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 22살 그분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후배로. 제 밑에가 없어가지고 제 후배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몇 년 더 있을게. 그리고 그 화천 네 이기자 부대. 제 동생이 지금 이기자 부대 군인에 있어요. 네. 그거 없어진다고 하던데. 네, 없어진대요. 아니 왜?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아예 이제 신병이 안 들어온다고 아예 없어질 부대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생한테. 통일이 되나 보다. 그렇구나. 네. 어쨌든 좀 전에 우리 그 승지 씨 아버님이 생각했던 그 이제 아빠는 지금 자영업 하시죠. 네. 이제 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이제 부모의 마음이 살아보니까 내가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세대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에 막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죠? 뭐 공부하고 어떻게든 하고 뭐 이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도 뭐 어떻게 살지 않겠나 함몰되어 있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그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잖아. 내 밥벌이 가지고 그죠? 쓸데없는 땅만 판 거죠. 그죠? 열심히 쓸데없는 땅만 판 거죠. 그죠? 네.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열심히는 살았는데 예. 어디다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디다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살았죠. 누구? 진짜 열심히 살았죠. 예. 자격나 12개 나는 한 개도 없어. 우리 재현 씨.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유튜브에 보면 가까이 마이크 좀. 다이아몬드가 뭐 1m 안에
박혀 있는데 네. 그걸 똑같이 10cm씩 파는 게 아니고 네. 그 부분을 1m를 파야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종구 형님은 12군데를 계속 파다가 13번째 걸 지금 파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 13번째. 네. 아까 정확히 찍은 거죠. 정확히. 그렇지만 그래도 5땡에서 찍어서 다행입니다. 6땡에서 찍었으면 이거 그렇고 6땡에 찍었어도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그치. 있잖아요. 우리 6땡에 찍은 분이 계세요. 자기 6땡에 찍으신 분. 안녕하세요. 36기 서파리주 배수경입니다. 몇 땡에 찍은 거예요? 6땡. 저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은 많았어요. 그렇게 조그맣게 계속 투자는 계속하고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가치를 모르고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실패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은 손해는 안 보니까 잘못 투자해도 갖고 있기만 하면은 그게 다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아가 파니까 다른 걸 내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치킨집에 식당을 했다면 다 떨어먹고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했다면. 근데 부동산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안 남으면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조금씩 계속 남는데 오를만 하면 제가 팔아버리고 부동산 가치를 모르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관심은 있었어요. 부자 마인드도 있고 모든 게 갖춰졌는데 가치를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얇았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귀가 얇은 것보다는 근데 사실은 이 경매를 하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이 오를 만한데 사도 그건 살고 샀지만은 이게 또 이제 기다려도 오를 때 되면 막 팔고 싶은 마음에 그냥 또 팔아버리고 바람이 불죠. 네네. 그게 또 이제 저는 여태히 살면서 이제 운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러다 보면 정말 형편없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갖고 조금씩은 이익은 남아갖고 뭐 처음에 잡은 것보다는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동산 투자한 놓은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사실은 60쯤 돼갖고 편하게 이제 임대 수익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임대 수익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좀 편하진 않아요. 제가 괜찮은 물건도 갖고 있었는데 수원에 이제 그 인계동에 상가도 3개나 갖고 있었는데 팔아갖고 지금 당진에 여기 원룸 같은 거 사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그냥 했어요. 아주 쇼핑하듯이 제가 부동산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많이 수익은 안 났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떨어먹지 않고 그게 이제 플러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이라는 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내가 그동안 못 잡고 헤매다가 정말 큰 부자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헤매다가 지금 이제 경매에 관련되는 정보를 듣고 많이 검색을 했어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검색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신중하게 이제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신중한데 일단은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르는 스타일인 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또 질러버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일단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제가 도기한 대표님 말하는 그 경매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장점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업무적인 컴퓨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드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극복이 된다면 제가 날개 달린 듯이 잘 하리라 생각은 돼요. 그러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업무적인 게 잘 안 되니까 나이도 있고 이렇게 특히 컴퓨터 관련되는 걸 너무 모르니까 그거 뭐 찾는 것도 다 이거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드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말 들어보면 굉장히 모든 조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실무만 딱 익히면 그 다음에는 잘 이제 발전해갖고 내가 갖고 있는 짜질구리한 어떤 부동산 같은 거를 전부 재테크를 아니 컨설팅을 해갖고 이제 제대로 되게 내 나이에 맞게끔 편하게 이제 부동산에서 수익 나오게끔
만들어 큰 욕심은 없어요. 내가 살 만큼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하려고 제가 경매를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그 이제 대표님 가르침을 잘 들으면 부동산의 가치만 잘 안다면 제가 잘 이제 내 거를 컨설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크게 가치를 모르고 그냥 괜찮다 하면 또 그거 가서 투자하고 또 뭐 좀 오를 것 같으면 팔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잘 알려고 여기 왔는데 경매학원도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많이 해갖고 신중하게 많이 알아봤는데 여기 이제 일단은 도기한 대표님이 굉장히 진솔하고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노하우를 그냥 간설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간설게 다 빼갖고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계산 보통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는 조금은 자기 계산 사업적인 계산 같은 걸 하면서 사는데 대표님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이게 교육생들이 잘 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본인 보람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진솔함에 끌려서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갖고 스파레주를 제가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 직접 뵈니까 천진난만하고 너무 귀여우셔요. 그 속가끝이 똑같아가지고 너무 맑고 커리어하고 귀여우셔요. 그런데 이제 방송 들을 때는 까칠하고 그랬어. 좀 무섭기도 하고 말 막 하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애기처럼 천진난만한 것 때문에 볼수록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궁합이 잘 맞아서 아마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이끌어 주 선배님, 동기님 잘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경님은 그럼 언제 부동산 첫 투자를 해보셨어요? 네. 몇 살 때? 제가 30대. 30대? 어떤 걸로? 아파트? 네. 그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죽전에 있는 용인 죽전. 네, 죽전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했었어요. 네.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데 조합주택이었죠. 그게 조합주택이었는데 그게 막 굉장히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이제 과정이 행정적인 그 절차 거치는데 계속 계획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이제 지쳐가는 점에 이제 팔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게 제대로 모든 게 이제 갖춰져 갖고 오르는 시점이었는데 팔으라 그러니까 너무 길게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다 올라왔는데. 네, 그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익 나무가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3억인데 4억, 5억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 번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어쨌든 뭐 1,000만 원 남았으니 돈 조금 투자해가 남았으니 그것도 남은 건 남은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되는 어떤 상담 업무를 하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중심선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15년에서 20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모티브로 인해서 한 모티브 역할만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부동산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티브만 보다 보니까 그 작은 걸 보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경매를 제가 이제 배우려고 생각한 거고 아마 그때 내가 경매를 알았다면 지금 대표님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늘 그렇고 지금도 관심은 많아요. 저희 일단은 저는 이제 임대 수익 갖는 게 제가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에 살면서 거기 사는데 우리 옆집에 그 아줌마가 이게 월세 수익으로 굉장히 이게 돈을 많이 이제 실업자면서도 여유 있게 계속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50대에서는 월세 수익 어느 정도 갖는 걸로 55살 정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50대 40대 후반 정도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도 제가 부동산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분당에 이제 아파트를 당첨돼갖고 그거 팔아갖고 거기서 이익금 나는 걸로 해갖고 분당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어떤 상가 그런 거를 또 사갖고 이제 그렇게 또 사갖고 투자해갖고 월 수익 나는 거 만들고 생각보다 그게 55살 정도 해갖고 우리가 이제 노후에 안정되게 살자 했는데 그게 50대 정도 돼가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부동산을 늘 제가 투자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보완하고 나는 진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빠가 그거를 이제 늘 이렇게 잘 보완을 해갖고 왔는데 저도 지금 또 제가 좀 많이 투자를 해놓은 건 있어요. 물론 은행 부동산이라 할 수 있죠. 대출을 다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모르는 사람은 대출 그렇게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 너무 무서워하죠. 저는 또 그건 너무 무섭게 생각 안 해요. 대출은. 어떻게 해서 수익 나오는 걸로 갖고도 조금 남으니까 안 되는 걸 대출 많이 깨버리면은 이게 파산하는데 이제 질러도 이제 그런 바운더 같은 거 아웃라인에 정해놓고 이렇게 질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수익으로 해갖고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내가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데 투자해 놓은 것들이 수익이 좀 줄면서 내가 은행 이자 나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긴축할 때도 있고 뭐 어쨌든 월세 수익으로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마무리해갖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컨설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경매에 들어왔어요. 이제 앞으로 잘 되리라. 그러면은 내가 부동은 지금 우리 수견이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부동산을 알았지만 거진 이제 일반 시장에서 살았잖아요. 사고 팔고 막 그죠? 오를만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 때문에 후다닥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들의 가진 만큼 큰 이익을 또 못 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경매를 경매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제 어쩌다가 또 경매를 알아가지고 이쪽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늘 그쪽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살잖아. 그쪽 정보를 늘 부동산에 관련되는 어떤 정보를 계속 접하니까 경매는 굉장히 싸게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게 싸게 산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경매를 컨설팅 해갖고 내가 이제 의뢰해서 이제 그 컨설팅 해갖고 좀 받으려고 생각하고 이제 배우면서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경매 받았는 게 안양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잘못 만난 거죠. 컨설팅을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을 그때 만났으면 그게 지금 한 7, 8년 전이었을 거예요.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컨설팅들은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도매가를 사기 위해서 간 거죠. 예를 들어 건물을 산다고 한다면 10억짜리를 내가 그거 산다면 1억 정도 사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경매를 하게 되면은 한 7억 예를 들어 갖고 7억 정도 주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경매 문을 두드렸는데 안양의 법원 앞에 이제 그게 경매 컨설팅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경매를 의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세대로 그냥 아파트를 사줬는데 시세대로 그냥 사더라고요. 경매 입찰을?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하니까 경매 입찰 받는데 또 입찰 보는데 따로 가자고 해서 가고 그리고 또 시세 조사 같은 건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생각해갖고 이게 나왔으니까 얼마 정도 적으면 되겠다 하면서 적어갖고 이제 이분은 컨설팅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싸게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싸게 받는 것보다는 우선 이게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를 받아야 돼. 그거니까. 근데 그건 이제 시세대로 그 가치만고 시세대로 받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파트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오른 거죠. 이제 시세대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걸 받아줬냐고 내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한 3년 정도 돼갖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8천 정도 이렇게 7, 8천 정도 올리갖고 팔았어요. 팔아갖고 이익금 나는 갖고
또 엉뚱한 이상한 데 투자해갖고 또 이익이 안 남고 뭐 어쨌든 경매는 처음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경매가 크게 재미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컨설팅은 잘못 만났다는 생각은 안 하고 뭐 이것도 큰 재미가 없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경매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데 나오는 걸 이렇게 늘 봐요. 이제 한 번씩 봐요. 그거 보면은 싼 게 이렇게 막 이게 광고에 올라온 내용 같은 거 이런 게 보면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나는 이제 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 그런 걸 계속해서 머리가 늘 아파요. 마무리하고 뭐. 근데 이제 경매를 선택한 이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제 그 경매 회사라는 걸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죠. 안 그럴 때는 이런 회사가 있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컨설팅을 계속 보면서 그거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버는 걸 봤어요. 그 회사가 이제 뭐 공동 투자해갖고 보통 이제 물건을 한 50억, 60억짜리를 그냥 투자하는 거 그쪽으로 굉장히 그분들이 밟은 거예요. 잘 하시더라고. 근데 보통 사람이 그 물건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잖아요. 공투니까 그 사람 과감하게 그걸 투자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이제 결과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 정말 돈 많이 남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경매 그 학원을 가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공동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투자는 정말 잘 하시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가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170만 원인가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려고 마음은 이제 다잡아 먹은 거예요. 먹고 이제 누가 이렇게 그 학원에 다니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교육받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는 이제 공동 투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생들을 100명 이렇게 뽑아갖고 자기가 살아남으면 살고 이제 죽으면 자기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컴퓨터랑 이런 게 부족한데 저기 가면 내가 경매를 제대로 공부해갖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동 투자를 우선으로 하니까 그거 하면은 그것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원에 등록된 1년 동안 자기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이고 그다음에 또 등록을 해라 그러니 그건 나랑 안 맞겠다 싶어서 그냥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스파리주로 이제 봤는데 여기는 소수만 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경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기가 그래도 내가 이제 업무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못 따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보고 또 그냥 막연하게 이 회사가 좋다는 게 다른 회사랑 비교해갖고 검토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좋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망설이 없이 가야 되겠다는 이렇게 마음이 딱 다져본 거죠. 그러면서 스파이즈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수경님이 잘 오셨다고 딱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부동산을 일반 시장에서 사서 관리할 줄 모르고 이게 정말 돈 되는 건지 모르고 조사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돈 될 쯤에 이렇게 팔아버리고 아니면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공동투자, 지분투자 이거 하거든요. 그거 엄청 잘못된 거예요. 수경님은 그 사람들이 막 50억, 60억 하니까 뭐 통공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 게 공동 투자예요. 이게 완전히 돈이 물리는 짓이고 내 돈 투자했지만 내 물건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돈을 빼야 된다 하면은 그 지분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거든요. 그 물건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매매도 안 돼. 100명의 의견이 같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각자의 지분이기 때문에. 그죠? 하고 거기에서 내 걸 내가 당장 돈이 좀 필요해. 난 지금 이거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와. 아니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5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이익 배분은 몇 푼이나 벌겠냐고. 거기에서 월세 수익이 나온들 각자 투자한 사람들을 쪼개주게 되면 그 이익 배당이 얼마나 되겠냐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이게 나한테는 불필요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거면 내 거인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 건 팔고 싶잖아요. 나 혼자 팔 수도 없어. 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분을 인수할 때는 이것도 이제 가치가 있어야지만 지분이 인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 함몰되어 있어. 서로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경매회사에 지분 투자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 다단계 저거 하는 것처럼 뭐지? 우리가 그 부동산에 그 큰 땅덩어리 크게 사놓고 내 본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동산에는 사기꾼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분 투자 이러면은 내 돈 조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100명에서 막 50.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우리는 당장 빌라 하나 우리가 아까 물건 조사 해봤잖아. 11평짜리라도 내 거 가야 돼야 돼. 내 소유가 돼야 돼. 그래서 내 소유가 돼야 내 맘대로 쭈글락거리면서 팔기도 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 지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그거예요. 하고 그게 좋은 거를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많아. 사기꾼 집단이 또 그렇게 많아요. 또 그게. 아까 우리 보라 씨가 얘기했잖아. 네. 아빠가. 승지. 승지. 그 얘기했잖아. 네. 너가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걸 배우다 보면 너가 너 집을 사든 뭐를 하든 사기당할 일은 없다. 이거 진짜 그래요. 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려니까. 하고 우리는 이제 스파주의 거는 뭐예요? 산다. 내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죠? 우리가 팔아도 우리는 그냥 안 팔아. 누가 팔라고 해서도 우리는 그냥 안 팔아. 부동산에서 의뢰가 와도 부동산에 의뢰한 내용보다 우리는 더 빠삭하게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왜냐면 부동산도 사기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내놨어. 시세보다 싸게. 이제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 가고 또 되게 이렇게 살던 사람 아까 그 얘기하셨죠. 살던 사람이 자기 시세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서 팔라고 하면은 몇 천만 원 더 준다 하면은 그런가 하고서 영향가 없으면 팔기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 가격의 시세를 모르고 파시는 분들도 꽤 많아. 특히 어르신들.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기가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매입한 다음에 나눠 먹기도 하고. 이게 비일비재해. 그래서 부동산도 지키는 게 능력이거든. 내가 파는 거를 맞아.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지키는 게 능력이죠. 맞아요. 지금 수경님도 아까 어디라겠나? 분당이라겠나? 분당에 있는 상가 3개. 그거를 조금 괜찮은 쪽에 있는 건데 팔았다면서요? 아니요. 그건 인계동 수원 인계동 걸 팔았고 그거는 이제 분양 상가 그거 팔았다는 거죠. 분당에는 그냥 그 이제 건물이니까 1층에 상가 3개는 그거는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거기는 인계동 상가 3개를 그걸 2개 반이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거 지금 그래서 그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게 그때는 이제 분양 받아갖고 제가 이제 그 분양을 잠깐 했었어요. 들어가서 네네. 그 상가 분양을 내 아는 그 본부장이 근데 이제 팔은 후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상가가 임대 낳기가 편하더라고. 신경 쓸 게 전혀 네네네네. 없고 그 다가구는 정말 10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상가는 쓸 게 한 개,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수리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이게 다가구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확실히 좋고는 근데 왜 느끼는. 팔았는데? 그냥 그것도 이제 길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너무 지겨우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월세가 들어오는데도 계속해서 좀 미뤘고 이렇게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나도 사고 내 친구 사고 언니도 샀는데 셋 다 그냥 주르르 팔아서 파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언론 시점이니까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 10년쯤 갖고 있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팔고 한데 이제 그게 오른 거죠. 그 2억 정도 분양 받았는데 2억 받았는데 120만 원 나오다가 이제 그거를 받으면서 이제 상가는 원래 이제 받아가 2년 정도 있어야 시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품이 끼어갖고 분양 받는다는 거. 나는 이제 그 분양하면서 분양 팔아갖고 그 수익 나온 거랑 보태가 있게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래도 그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있다가 그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그걸 올라갖고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10년을 과정에 보냈어. 10년을 보냈죠. 그런데
월세는 그냥 잘 나왔는데 안 나오는데 미루면서 그냥 공실은 안 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미루는 게 지겨워갖고 팔아버린 거예요. 다 같이 셋 다.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거기가 인계동에 그 판교선이 글로 가잖아요. 가는데 그때 와갖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팔았는데 그게 그 효과를 보려면 3, 4년, 4, 5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지하철역 나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갖고는 그게 활성화 안 되는 거 한 4, 5년, 네. 6년 돼야 되는데 그 2년 정도 시점에서 팔은 거예요. 그 월세를 계속 미루고. 지금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그렇죠. 인계동이니까 이게 동탄로 가는 지하철에 걸로 가 있고. 근데 상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데 일단은 우리가 2억 천 주고 분양받은 게 10년 동안 그거 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 올랐죠. 그 상가는 많이 월세 받기 때문에 많이 지금 올랐던 한 1억 정도는 올랐겠죠. 근데 10년 안에 오를 걸 이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팔아버린 거. 늘 거짓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팔아가 오를 만하면 또 팔고 그렇게 계속 시간만 까먹고 그래도 이제 그게 조금씩은 올라갔고 파니까 월세 받은 게 2억 넘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월세 받은 게 2억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거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그렇게는 아닌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같이 갖고 있으면 그 이제 프리미엄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팔아버린 거예요. 맨날 거짓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 바보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이 대표님 같은 멘토가 있어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다 보면 내가 판단으로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이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그러잖아. 부동산에서 가장 미련한 게 분양하는 걸 사는 거. 아까 거품이 깨져 있는 거를 2, 3년 뒤에 시세인 거를 우리는 미리 땡겨서 분양해서 사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종군님처럼 저렇게 자격증 많다고 쪼그락 열심히 모아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이 그때 경쟁률 높을 때 막 분양 받아갖고 피까지 붙여가지고 피까지 붙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게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게 일단은 이제 2억에 분양했다 그러면은 이걸 월세는 한 80만 나갈 얘네들이 100이나 120만 원 맞추는 거예요. 자기 너 줄게 2년 동안 너 올라간 거 너한테 줄게 120을 맞춰 갖고 그 수익률대로 팔으니까 벌써 우리 살 때는 이미 그만큼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만큼 있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지 그 가치가 오르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근데 그때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하는 그 팀들은 그 한 채당 8만 3천만 또 위에 또 2천만 먹고 벌써 그걸 다 거기서 다 먹게. 수수료? 수수료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익률을 벌써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 분양받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기 이런 사람은 나도 몰랐고 나는 이제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딱 정년퇴직에 가갖고 그거 퇴직금 갖고 오면 그 사람들 1순위라는 그 사람 다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일반 사람들 그걸 잘 모르잖아. 그렇게 거기 또 헬로시티 그것도 분양받고 막 그거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 상가가 많아갖고 그 가락동 제가 거기 상가가 엄청 많은데 거기 분양받아갖고 그렇게 맞춰놓은 걸 받아갖고 지금 5년 됐는데도 팔려도 원가에도 안 나가지. 이게 새는 안 들어오는데 관리비는 내야 되지. 이래갖고 사람들 미칠 지경인 거죠. 그걸 이미 거품을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갭 투자도 생각을 해봤는데 갭 투자가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왜 그러지? 경매도 저렇게가 괜찮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게 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갭 투자라 해도 우리가 1억짜리를 1억 사갖고 500만 원 갭 생기는 거 하면은 1억이지만 우리는 벌써 7천, 6천에 사기 때문에 갭 투자를 이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갭을 투자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진작에 경매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전에 그 말씀 해주셨어. 분양에 일하시는 분양해서 어떤 막 계약자들한테 프리미엄을 줘야 되니까 3천만 원에 피가 붙어갖고 3천만 원 위에 사람도 2천만 원 먹고 나는 1,000만 원 떨어지고 이러니까 난 분양을 그 돈 주는 비용까지 그 분양가에 업데이트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양이 가장 꼭대기 시장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니까 분양을 받는 걸 진짜 안 돼. 근데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조금 올랐으니까 상관없는데 갭 투자도 잘못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부동산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갭 투자라는 게 뭐야? 전세가를 만땅 끼고서 갭 투자를 한 거잖아, 과거에. 그죠? 근데 역전세가 날 수가 있어. 가격이 떨어지면서. 95%씩 90%까지 전세를 끼고 샀는데. 그럼 되려 세입자가 나가면서 내 돈을 다시 보태가지고 전세금을 빼주는 상황이 돼요. 전세금을 빼주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전세 들어왔던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 또 안 들어오기도 해. 그럼 내 돈을 계속 메꾸면서 전세를 빼주고 나간다고 하면 막 고민스러워지는 거야. 세입자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경매라는 게 우리는 그런 걱정은 없잖아. 어쨌든 완벽하게 시세를 파악해서 갭 투자 불안해하지 않고 전세 가격에 아니면 전세 가격보다 밑에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때는 뭐 60% 가격에 사는 이 경매 시장은 진짜 안전한 거지. 예. 사니까 예를 들어 1억에 우리가 사갖고 1억에 전세 9천만 전세 놓는다면 그걸 전세가가 1억을 다 물어줘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는 경매는 6천만 원 정도에서 예를 들어 사니까 갭 투자를 해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 이상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이게 그 경매로 이게 부동산을 많이 취득해 갖고 갭 투자에도 안전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저도 그렇게 관계 없는 건데 그냥 세상에서 갭 투자가 40채 50채 해갖고 자살하는 게 그래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경매는 이제 도매가로 사기 때문에 그 떨어져 봐야지 뭐 1억까지 올라가 떨어져 6천만 원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거지. 가격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져도 경매 가격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매 가격 자체는 또 이제 간평 자체가 시세보다는 또 저렴하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아닌 이상.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해서 또이 될 수도 있겠다. 막 부동산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사는 가격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후회될 일은 별로 경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거야. 그죠? 아 진짜 어떻게 오를만 하면 파냐. 저도 조합 아파트 랭크 줘야지. 조합 아파트 네. 5년 전쯤에 집사람 친구네 그 평택에 조합 아파트 갔다가 그냥 혹해서 10분도 안 걸려서 그냥 계약금 넣고 네. 사서 저거 이제 다 지어지면 팔아야지 그러고 근데 집사람 절대 안 판다고 저가 근처에 있어서 안 판다고 하더라고. 정말 안 팔길 잘했던 게 올해만 딱 7억 오르더라고요. 저 2억 9,400에 받았는데 이제 저번 주에 10억 찍었다고. 몇 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5년째. 5년째? 예, 16년 3월에 계약하고 왔으니까 4월인가? 이제 딱 5년. 돈이 다른 거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부동산 중심에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최근 한 3, 4년 전까지는 수도권도 그렇게 안 올라서 그거 사갖고 지금 운이 좋아갖고 부동산 경기 시장 그랬지. 그거 계속해서 새도 잘 안 나가고 과거에는 그랬거든. 부동산 인천이 부천이 어디 사도 엄청 서울도 강북에는 안 올랐어요. 그걸 갖고 아마 오르지도 않고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아봐요. 정말 한 10년 그러다 보면 오를 때 팔한다니까.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이걸 보니까 지금 운이 좋았던 작년에 부동산이 오른 건 기현상이야.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만족해서도 안 돼. 또 이 가격은 또 조정을 볼 거예요. 조정을 볼 거예요. 그때는 실력도 없고 눈 감고 줬어도 그건 오는데 서울 쪽은 경기도는 눈 감고 줬어도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천이고 뭐 부천이고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10년, 20년 거의 변동사항 없어서 골치 아프고 내 주위에도 많이 투자했는데 안 돼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거나 줬어도 그렇게 다 오른 거예요. 그게 운이 좋아. 근데 이게 운이 지금은 장담 못 한다니까? 왜냐면 좀 전에 아까 20년대 부동산은 정책 때문에 기현상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전 주식도 기현상이잖아. 엄청나게 올랐잖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그냥 금지해라, 없애라 막 하는데 공매도가 없어지면 또 주식시장이 자정작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도 자정작용이 또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뉴스에서 막 꼭대기에 사서 막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산 사람들 좀 불안하기는 해. 저도 주식 조금 갖고 있긴 한데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 큰 회사, 시총 큰 회사, 셀트리온 그런 거나 좀 많이 갔지 나머지 회사들은 많이 고점 찍은 거는 아니에요. 네네네. 자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한 얘기 합시다. 자 우리가 한 20일 정도 지냈는데 20일 정도에 한 이제 우리가 우량물건 검색 훈련 단계하면서 지금은 그 저기 뭐야 그 장담천까지 시나리오 가고 있잖아요. 네. 경매를 아예 몰랐을 때 20일 전에 우리 재민 씨 같은 경우는 막 급하게 들어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죠? 그때와 20일 요 사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을 보는 눈? 아 이제 계속 몰라도 검색하면서 사진이라도 보니까 가격 대충 부산에 어느 만큼, 천안에 어디 정도, 전라도 충남 당진의 땅이 계속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런 거 보면서 가격에 대해서 거부감 없어지는 것 같고 약간의 보는 눈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예, 한 달쯤 더 지나면은 어떻게 그랬을까? 조금 더 이제 이사님한테 전화 계속해서 이거 사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우리 재현 씨는? 네, 저는 사실 들어오기 스타트 끊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이사님한테도 문자 한번 보냈었죠. 이 물건 괜찮다고. 근데 그런 거는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돈에 대한 편견이 확 깨졌어요. 돈에 대한 편견이요? 돈이 1억 넘어가면 숫자도 이제 0을 하나씩 세렸었는데 지금 옛날에? 저게 100점 100천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딱 보면 10억이냐 100억이냐 뭐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단위가 틀려졌어요? 네. 뭐 1000단위는 뭐 당연히 보이지만 그런 거부터 이게 협회에서 1회독을 중요시 했었던 그 결과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잡식하듯이 그냥 보다 보니까 공장이 이런 공장도 있구나. 그리고 전국에 진짜 이렇게 15,000건, 12,000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매 하다못해 자동차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어느 자동차는 저희 옆 동네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와. 자동차 그거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집 네. 옆인 거야? 네. 세곡에 있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칠곡의 로얄 아파트도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아직도 그 부동산에서는 그 쓰레기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보는 거죠. 전화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네. 부동산이에요? 네. 거기 가끔씩 가서 놀러 가면은 야 좋은 땅 나왔으니까 이거 잡아놨다가 뭐 좀 해서 남길 수 있는 부동산이니까 투자 좀 해봐라 그랬는데 사실 제가 조금 늦게 알았으면 거기에 또 목돈이 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로얄 아파트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거 나가지도 않고 옆에 뭐 흉물스러운 아파트 짓다 말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걸 잡았냐 그래. 우리 협회에서 한 30채 갖고 있는데 그거 한 달에 하나 나가면 한 5천 이상씩 남기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나가지도 않고 잡아도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 더 스타일스 서희 스타일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는 더 공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역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원 씨가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은 진짜 발전하지 못하는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냥 우리가 경매를 해서 가져다 주면 그걸 고기 팔듯이 생선 장사가 생선을 파는
상인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다. 그 생선을 요리하고 하는 거는 이제 식당에서 요리해서 이렇게 팔곤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잡아다 주는 거는 자기네들은 그냥 얼마 받고 팔면 돼 하는, 그냥 갖다 주면 이거는 어느 식당에 팔아라, 이건 어느 식당에 팔아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만 그 값을 받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이게 건어물이기 때문에 이게 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팔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그렇게 팔고, 그냥 시키는 일밖에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재현 씨가 경매를 몰랐을 때는 그 지인의 부동산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바로 그대로 그런가 보다 했었을 텐데, 실제 노엘 아파트가 내 거 가서 보고 네. 현재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잖아. 안에 구조도 받고 그렇죠. 전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5,500에 3,500에 사서 네. 이 얘기를 알고 있는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부동산의 한계가 저거구나라는 딱 느끼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부동산하고 대화 자체가 다르니까 그 소장님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네. 그 밑에 직원들은 오히려 이제 젊다고는 하지만 이제 오갈 데 없어서 그냥 잠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부동산을 가공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냥 서비스업뿐인 거야. 그냥 아까 건물주가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팔다가 안 팔리면 말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또 주인한테 사람 하나 들어왔다고 소개해가지고 소개피 받는 네. 역량. 말 그대로 중개 역할만 하시는데 네. 저희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뭐 공투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저희들 협회에서 진짜 잘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이렇게 낙찰 받았지만 이거는 그쪽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값어치, 이거는 보석이니까 보석의 값어치를 우리가 정가를 붙여서 이렇게 팔아주세요 하고, 이거 팔면 여기보다 빨리 팔면 더 주겠다, 더 빨리 팔면 더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그 부동산 중개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물건을 진짜 더 빛나게 빨리 좋은 사람들한테 인도해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종구님은 지금 우리 재현 씨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아까 공인중개사가 전혀 모르잖아, 경매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시세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한 20일 정도 딱 공부해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공부하기 전하고 네. 지금 현재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짜 배운 게 엄청 많아요. 저는. 어떤 부분이요? 일단은 그 이제 대출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에는 이 대출은 이자 내고면 아까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은행 돈을 이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내다가 시사 차익이 이제 올라가면 그때 파는 거.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훈련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12,000에서 뭐 공매까지 한 16,000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저는 그 앞에부터 순서대로 경매가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얼마 한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되는 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매 그 검색 훈련 빨리 이게 보는 이유가 그 안에서 골라내는 거잖아요. 우량 물건을.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직까지 그 경북인가 어디 지역에는 평방미터당 600원 하는 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1,000원도 안 되는 땅이 있네. 놀랬어요. 진짜. 그쵸. 예. 어쨌든 그 경매 물건이 워낙 다양 전국이 그렇죠. 예. 전국이 내 손 안에.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봐야 되겠다 이거. 네. 예. 그렇죠. 경매라는 게 입찰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오늘 물건을 봐도 내일 모레 입찰일이면은 바로 입찰 조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죠. 경매의 실력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 물건도 이렇게 좀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며칠 지나면 벌써 낙찰이 돼 있다. 그래요? 네. 우리 승진은? 네. 응.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구 삼촌은 대출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셨다고 했는데 저는 권리 분석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에 이제 배우러 가니까 막 부동산 경매 뭐 이렇게 치면 뭐 권리 분석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조회수도 더 높아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전공도 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막내로 갈 텐데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연배가 더 있으시니까 부동산 쪽이나 법 쪽을 더 잘 아실 텐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 세미나에서도 이제 교육을 했을 때 느꼈죠. 이렇게 오늘 조사한 물건이 있는데 유치권 이런 거 그냥 노트북 뚝뚝뚝 하면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유치권 얘기만 들으면은 이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뭐 안 되는 거야? 이랬는데 그런 것보다 그거는 그냥 쉬운 거였고 시세조사 이런 거 할 때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인데 뭐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궁금한 건 많은데 대답을 안 해줄 것 같고 이 사람의 태도나 목소리가 좀 다운되면 좀 기가 죽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게. 그래서 권리 분석이 5%고 말이 95%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좀 공부해보니까 네,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오늘 그 세미나에서는 이제 옛날보다는 다른 컨셉으로 공부를 사실은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현재 5기 생들의 그 실무 교육 과정을 다 녹화한 걸 우리는 녹화는 이제 그 시간 내서 막 열심히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우량 물건 검색 훈련이 뭔지 시세조사니 훈련인지 영상으로 이제 보고 오늘은 이제 훈련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대표님이 물건 시간 정해주고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거 이제 그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오늘 그거 공부한 수업 내용이 오늘 어땠어? 우리 승진은 아까 오늘 이제 대표님이 아까 물건 고르고 막 질문했었을 때. 네. 완전히 저거를 훈련 위주로 배웠잖아. 네. 오늘 훈련해 본 결과 느낌. 말을 참 잘해야겠구나. 그냥 이거 느꼈고 컴퓨터로 참 많이 할 수 있구나. 저는 유치권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잘못한 건데 다 전화해보고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임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 막 강조하시는 다른 막 강사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대표님은 한 번도 안 가보고도 막 약찰 받으시고 하신다고 그런 게 좀 안 믿겼는데 오늘 보니까 좀 이해가 가요. 그냥 툭툭툭 하면은 다 그런 거 끝나고 로드뷰로 이렇게 다 보고 공인중개사 전화해가지고 전화 다 돌리면은 시세 딱 나오고 저희는 아직 잘 모르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두 번만 하시면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말을 잘해야겠고 이렇게 잘 적어야겠고 잘 기억해야겠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종근이 우리가 우량 물건 검색 훈련 물건 보면서 하나에 딱 보면서 그 물건에 막 포인트 잡았잖아요. 사건 번호 가지고. 네. 아까 뭐 종근님이 또 사건 번호 보다가 막 궁금한 거 있어서 네. 딱 이렇게 했었을 때 네. 하나의 물건을 보는데 종근님 아까 몇 분 걸렸어요? 막 그 파악하고 하는 데까지. 파악하는데요. 응. 아까 하면서 한 7분 걸렸나? 7분 걸렸나? 네. 근데도 이제 정확히 못 봤죠. 지금 아까 그 물건 공장 무료 본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공장 본 거에.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느꼈던 점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그렇게 보고 대표님이 아까 물건 풀어줬잖아. 네. 그때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그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저희 보긴 봤는데 정확히 보질 않고 큰 것들만 이렇게 보고 유치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또 밑에 이제 읽어보니까 네.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잡았는데 또 장점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정립이 안 돼 잘 모르니까 그쵸.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표님이 이제 쫙 풀어줬잖아요. 네. 로드뷰를 보면서 네. 대표님이 풀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어땠어요? 내가 앞으로 물건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네,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포인트를 볼 줄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거죠. 그게 이제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우량 물건 검색 훈련을 할 때 하나의 물건을 보는데 네.
막 스피드 있게 막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되면은 우리가 놓쳤던 그 부분이 다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는 6분 7분을 두고 봐도 그렇죠. 몰라요. 모르죠. 몰랐죠. 그게 이제 실력이라니까. 오늘은 그거를 계속 훈련 위주로 이제 앞으로도 그 훈련은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교육생들 보면 그 얘기하잖아. 이해독, 막 이해독. 그 이해독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 자자자자자 버리고 판단하는 능력. 그게 6분 7분 돼서도 파악이 안 되는 거를 1분 내에 다 파악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시나리오까지 조사 포인트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오늘 배웠던 게. 예. 우리 재현 씨. 오늘은 실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눈 덮인 길이 울퉁불퉁하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밟는데 대표님이랑 같이 걸으면서 밟아야 되는 곳인지 안 밟아야 되는 곳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도 걸었던 길이면 이거는 이쪽 길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이 먼저 나가지 않고 손이 먼저 가서 이렇게 본다든지 그렇게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봐도 그냥 뒤로 걸어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내공을 가지고 계신데 네. 저희들은 이제 막 이론을 겨우 뛰지도 못하고 이제 한 스텝으로 계속 나가다가 이제 시세 분석 훈련 지금 계속 선배님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은 선배님들이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와서는 진짜 실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조차도 진짜 어디서부터 일회독은 하고는 있었지만 대표님과 직접 진짜 실무에 가까운 내일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막 치닫으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야 진짜 이게 경매구나 이게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물건 대표님 던져주고 조사하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지금 정보가. 아무것도 안 나왔죠. 결국엔 옆에 마이크. 결국엔 옆에 샤시집에 전화해서 건물 이제 사서 내려가는 중인데 부동산이 없어서 시세도 모르겠고 월세 줘야 되는데 샤시도 해야 되는데 샤시 하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월세 얼마나 받으면 돼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몰라요? 네. 차라리 그분들이 더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부동산에 전화하면서 내 시나리오대로 말하면 금방 뚝딱뚝딱 저기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네. 원하는 대답 안 나오고 오늘 해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그거 지금 아까 막 물건 조사하면서 꼭 필요한 거 그런 거는 머릿속에 항상 외우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야 말꼬리 물어서 알 수 있는데 내가 그 사장이 뭔 말했는데 싶고 그냥 넘어가고 바보처럼 이건 물었어야 됐는데 말꼬리도 못 물고 혼자 그리고 이제 꼭 외워야 되겠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숙지해. 경매 공부가 이런 게 중요하구나는 혹시 있어요? 오늘 제일 어려웠던 물건 찾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 없으니까 근처에 너무 오지로 찾아가서 이게 오늘 진짜 좋은 경험 같았습니다. 두 번 다시 잘 경험하지 못할 거. 뭐 포기하라신 분이 있어서 부동산이 없었어요. 부동산 가게가 없었어요. 그래도 부동산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매뉴얼대로 교육이 더 잘 좀 처음에는 좀 쉽게 부동산에서 맞대응하면서 제대로 했으면 더 실력이 늘었을 거라 나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 없어갖고 우리가 사실은 이거 시나리오랑 이런 거를 좀 받아주는 부동산이 없었으니까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버렸으니까 좀 아쉬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하는 물건지에 달동네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 토지를 한다 하면 토지는 읍내나 나가야 부동산이 있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동산이 10km 거기에 있는 데도 있어요. 내 물건지에 토지 같은 거 시골에 막 논밭 없어.
그럼 이 시세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 부동산이 있었으면 내가 실력이 올랐을 거다? 좀 쉽겠지. 그렇지만은 부동산이 없어도 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포커스 맞춰서 찾아가는 능력,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경매 물건 조사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냥 이 물건이 어디도 섬도 마찬가지지. 어찌 섬 나오면 섬에 있는 부동산도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경매 나오면 섬도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참고 자료인 거고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찾아내는 능력,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 물건을 조사하는 능력. 아, 오늘 조사해보니까 미쳐버리겠지. 네. 아까 뭐 머리 아파가지고 우리 승지 막 그러던데. 네. 오늘 느낀 거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진짜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와요. 내가 진짜 여기 방을 구해야 되고 내가 뭐 월세로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 하면 진짜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질문이 안 생기고 막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꼬리 질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재개발 여기 뭐 혹시 되나요? 물어봤을 때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아, 안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저희 매매 안 해요. 그럼 왜 매매 안 해요? 그러는데 아, 매매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게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꼬리 질문을 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스프레드 교육생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조사 능력이에요.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 아까 이래도 물건을 하나 가지고 파악하는 능력, 한 건을 가지고 뭐 진짜 공장이든 상가든 뭐 다가구 건물 한 동이든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시켜가지고 사는 거는 쉽지, 그지? 네. 그냥 가서 맘에 들고 깨끗하고 보고 다 볼 거 다 보잖아. 그러고 물어보고 밀당해서 좀 깎고 이렇게 하는 게 끝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그다음에 조사하는 능력, 이 가치. 그렇지만 아까 우리 재원 씨가 얘기했잖아. 부동산에 지인이 있는데도 노현 아파트 실제가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게 부동산의 한계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막 전화했었을 때 그 부동산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거지. 왜? 부동산도 자기가 거래한 물건만 그냥 아는 거지. 거래 안 하면은 이 물건의 가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능력, 이거를 분석하는 능력, 이게 스프레드의 훈련이에요. 오늘부터 막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매는 재밌긴 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뭐 힘든 것보다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초보지만 이제 고수가 되는 이제 한 계단 느낌이 와요? 한 계단 올라가는 느낌?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세미나 내일까지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월요일 날부터는 뭔가가 또 달라질 거예요. 네,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이제 토론 주제가 생기면서 맨날 그냥 이상한 잡담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런 공부를 왜 했겠는데. 오늘 주제가 뭐지? 주제 없이 오늘 무슨 얘기하고 얘기하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제를 이제 정해가지고 뭐 물건 검색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은 밤샐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세미나가 와가지고 이제 이게 실무를 딱 배운다는 거. 오늘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들끼리 화상하다가. 그렇죠. 그죠? 막 눈이 반짝반짝 해질 것 같아.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은 완전히 확 달라져요. 그래서 2개월 과정을 마치고 막 건물을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쫓아오기만 하시면 돼요. 네, 꿈을 꾸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아, 부자 됐으면 좋겠다. 36기도 진짜 다들. 목표 우리가 간단하게 내가 그 36기 2개월 과정 공부하고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요거 그냥 그 희망사항이지만 나는 36기 졸업할 때쯤 돼서 낙찰 받겠다. 난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 각오 한마디씩 할까요? 한 2개월간의 목표는 안 잡았습니다. 근데 원래 목표는 잡았었는데 어떻게 해요? 상가 2개 아니면 3개. 상가? 네. 그리고 많으면 다가구까지 하나 정도 더 해서 집사람 건물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와이프한테? 네.
잘 상가 3개 네. 다가구 한 개.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가 3개 나온 거 한 번 잡으면 한 번에 끝나잖아. 평택집 전세만 나가면 그 돈으로 그냥 바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현 씨. 저도 일단 2개월 안에는 그 수업에 충실할 거고요. 올해 안에는 어머니 용돈 드리는 그런 건물 하나 만들고 싶고요. 월세 받아서. 네. 노후 대책 그냥 제가 세워드리지 못했지만 낳아 주셨고 길러 주셨는데 제가 벌이도 변변치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드리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나 상가를 하나씩은 꼭 올해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안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종근이. 네, 저는 그 스파레주 교육을 그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2달 뒤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자 마인드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목표는 빌라 하나, 뭐 크지는 않지만 이제 어쨌든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경매는 이런 거다 보여줄 수 있는 뭐 큰 꿈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경매 머리를 올린다 그럴까요? 그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충분해요. 네. 어차피 그거는 바로 공부하면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회원들 보면은 졸업하기 전에 막 낙찰 받기도 하니까 네. 쫓아오시기만 하면 되고. 네. 우리 승식. 저는 우선 투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신 아빠한테 아빠가 좀 상가를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상가 월세 받게 해주는 거. 2번째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제 수익이 생기면 그거 모아서 이제 엄마 또 엄마가 얼마 전에 그 친구 한 분이 이제 월세를 받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나도 월세 받고 살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좀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엄마도 월세 받게 해주는 거. 네. 2개가 목표예요. 월세 받는 기분 좋지 뭐. 우리 수경이. 저도 일단 올 연말까지는 저도 상가 한 2개에다가 좀 지금 제가 다가구 갖고 있는 것 같은 머리 아프지 않는 그냥 편하게 좀 쉽게 월세 받을 수 있는 다가구 1개랑 이렇게 한 3개 정도 낙찰 받고 싶습니다. 다가구 머리 아프다면서 다가구. 그래도 수익이 그게 더 난다 하니까. 매일 일반 시장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안 냈어. 근데 우리 뭐 회원들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방송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 33세 태숙 씨 같은 경우에도 다가구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정말 직장 다니면서 그 건물 지나갈 때마다 든든하다잖아. 그지? 월세. 다시 할래요. 뭐를? 그건 끊고 아까 그거 끊고 어떤 거? 다가구 안 할 거. 뭐 다시 바꿨어요? 다시 바꿀게요. 뭘로? 올 연말까지 전 사실은 다가구는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전부 다가구 하니까 그냥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따라갔는데 그거 말고 그냥 그 상가 머리 쓰지 않는 상가 한 2개 정도 받고 팔아먹으러 다시 상가 받고 또 이제 이 수도권의 어떤 사업이랑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을 받아갖고 사업이랑 접목시켜갖고 월세 플러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랑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나 받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금방 변경하셨어요? 아니, 다가구는 머리 아픈데 자꾸 다가구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시골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진? 아니야. 이건 일반 시장에서 사가지고. 아니 그 당진이 시골이 아니야. 아니죠. 사실 여기는 뭐 거제도 같은 데도 사는데 거제도보다 당진이 그래도 또 수도권에 가깝지. 당진은 서울이랑 그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게 멀지 않아요. 우리 맞긴 하지만 당진을 지역이 좋은데 일반 시장에서 사다 보니까 부동산을 재미를 못 보신 거야. 당진은 철강이라 이런 게가 그쵸. 현대제철도 있잖아. 평택은 동국제강 뭐 산업단지도 엄청 많아요 거기. 그런 수요가 엄청나다니까. 근데 내가 이제 부실한 어떤 그런 집을 제대로 안 짓는 걸 해갖고 이제 하자 있는 물건이 많으니 그거에 신경 쓰이니까 막 다 싫은 거야. 쳐다보고 싶지 않아. 여기에서 부동산을
실거래 그냥 일반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해도 조사 능력이 좋고 깐깐하고 내 집을 이걸 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소개해서 그 가격에 사다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나간다 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짜증이 이빨이 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만약에 그런 하자가 있었어도 우리는 그거를 절반 가격에 사면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해도 나는 남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샀기 때문에 이제 후회가 큰 거지.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 사는 거와 도매 시장에서 사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거지. 경매라는 건 도매 시장. 절반에 산다. 아니면은 70% 산다.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산다. 요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되지 말고 또 많이 오르는 거 있어요. 몇 개나 있어. 지금 이거만 골 잡아도 서울 알았어. 경기도에 지금 비슷한 것도 있다니까. 그 말 안 해서 그렇지. 서울 경기에 산 거는 다 답이 나온다니까. 이거 지금 여기 내가 머리 아프고 꼴탕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했어. 오케이. 알았죠? 이해했죠? 어쨌든 우리 수경님은 부동산을 사셔서 재미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또 쉽게 파는 거는 또 어떤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경매를 배우면 요게 한 면만 보게 되지 않고 사면을 다 보게 돼요. 사면, 위, 아래.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키는 능력도 되고 재산을 지키는 능력도 되고. 요게 이제 경매를 배우게 되면 협회에서 배우는 게 자본 관리. 내 자본, 돈 관리하는 법도 이렇게 다 배우게 돼요. 여기 과정에서 똑똑해져요. 굉장히. 이게 보면은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평택에 살 때는 평택 가서 그 시세만 알고 안양에 살 때는 안양 그거만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일회독을 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가치 부동산 금액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부산도 의외로 싼 게 있고 다른 데는 의외로 비싸고는 그 가치를 머릿속으로 이제 감이 좀 오잖아. 우리가 전국을 다 보니까. 그래서 가치를 아는 데는 이제 경매가 이제 일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치를 알고. 그걸 아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 36기 이렇게 첫 방송을 해봤는데, 오늘 참석 못하는 우리 36기 지금 3분 계시잖아.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 저기 갔어야 되는데, 이 생각 하실 수도 있겠다. 나는 오늘 이거 대표님 그 교육 들으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3분이나 안 와갖고 어떡하나 걱정했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빠지면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게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들으면서 하니까 이게 훨씬 머릿속에 왔고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걱정돼요. 그렇죠. 무조건 오셔야 돼. 세미나는 어차피 선택이긴 하지만 무조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으니까 이 도른 거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잘 전달한다. 안 돼. 그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 내일까지 세미나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눈이 반짝반짝해질 거예요. 더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36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우리 진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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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